파주는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을 간직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문화예술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파주 예총 박재용 회장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집에 있었죠, 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제가 예총 회장이니까 이제 예술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용기도 드리고 또 위로도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예술 활동이고 근데 그렇지가 못해서 참 답답하게 이렇게 사무실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그 지역에 5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이끄는 수장이신데요. 그 파주 예총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파주 예총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0명 정도 예술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단체는 각 장르별로 해서 9개 단체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문인협회,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작가, 무용, 국악, 연예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예술 장르가 다 모여 있죠. 우리 단체는 첫 번째 하는 일이 예술인들에 대한 전문성 또 권익 이런 거를 보호하는 증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파주 시민들이 예술 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생활 예술인들을 좀 육성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지난 2013년에 그 회장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총에 처음으로 몸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참 이게 제가 운명적이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예총회장을 맡게 된 게 일종의 운명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995년도에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96년도에 우리가 파주시가 됐죠. 그러면서 다른 도시처럼 문화예술인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또 예술 활동을 좀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 제가 기획기장이라는 걸 했어요. 기획실에서. 그래서 예총을 처음 구성하는 작업을 제가 했죠. 그 처음에는 문인협회, 음악, 미술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예총을 출범을 시켰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광탄면장 후에 또 문화체육과장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을 하게 되니까 예총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게 되고 또 이 파주예술제라는 것도 이때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예총의 모태가 되면서 또 퇴직하고 나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이거를 하게 될 줄 또 몰랐고 또 예총회장이라는 게 예술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예술인만 자격이 있는데 제가 또 99년도에 문학평론으로 문단에 데뷔를 하면서 또 그렇게 예술계에 몸을 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예총회장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숙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5월 달로 예정돼 있던 22회 파주예술제가 연기가 됐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면 다시 예술 활동을 재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반년 정도는 그냥 우리 문화예술계가 그냥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당장 큰 프로그램보다도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콘서트 같은 거
회사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단체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그런 공연 전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야죠. 자주 해야 되고 또 그 기관 단체나 무슨 뭐 이런 사회 단체들이 어떤 뭐 행사를 할 적에 소규모의 그 이제 연주도 좀 넣고 한다든지 또 뭐 전시도 같이 한다든지 더 많은 관심 활동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활동이 결국은 국민들 정서적 함양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파주에는 많은 역사, 문화, 관광 유산을 갖고 있지만 문화 예술 분야는 좀 발전이 좀 더딘 상황인데요. 지역을 위한 문화 예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파주 문화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거는 저는 파주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문화적 전통이 존중되면서 그다음에 새로 유입돼서 파주에 살기 시작하신 분들의 어떤 그 창조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이제 파주 문화의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독창성과 다양성이야말로 파주 문화의 이제 에너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역할은 이제 주로 파주 문화원이 맡아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다양성을 통해서 그 아주 많은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역시 우리 예술인들의 몫이고 예총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예술 문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키 스테이션이 필요하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술하고 문화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이제 서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시민들은 그 키스테이션을 통해서 그 수준 높은 공연도 관람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술의 전당 고향에는 이제 아람누리가 있잖아요. 그 아람누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예술단체들이 거기서 예술활동을 하고 모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예술문화 활동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증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애석하게 그런 공간도 없고 창작 공간, 공연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 중심이 돼서 뭘 해야겠다 하는 공무원이 뭘 중심이 돼서 뭘 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제 시립예술단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제 예술문화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해서 뭐 시립 합창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민간의 예술 역량 또 시민들의 예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술인들 중심의 예술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관에서 뭐 주도하는 그런 것들은 그 예술인들 전문 예술인들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파주 예총에서 그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화를 주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맨날 반복되는 그 연례 행사처럼 맨날 똑같은 금액의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걸 좀 탈피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립 기반을 좀 다져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그 저희 이제 초홍회나 이서회를 통해 가지고 올해 그 예술 파주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를 전문 잡지를 발간하자.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당분간은 이제 개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뭐 기업 탐방이라든지 또 예술계 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 뭐 그런 것들을 또 예술 작품 뭐 이런 것도 싣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그 잡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후원 그룹을 좀 육성하자. 일종의 이제 메세나 운동이죠. 그래서 그 메세나 운동에는 이제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기업이나 그 단체들이 메세나를 통해서 나도 이제 파주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좀 심어주고 또 우리 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좀 규모도 늘려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도 좀 피하고 예. 회장님이 그 올해로 7년째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예총이 예술인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닫혀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외연성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총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처음 화두를 던졌던 게 파주 예술인의 날을 만들자. 파주 예술인의 날을 저희가 그래서 12월 12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은 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제 공연도 하고 상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포지움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그런 마케팅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지금 3회째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문화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예술인들에 대한 그 권익 뭐 증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성과가 있었다. 그 전에 안 하던 거니까 그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율곡 2에 대한 뮤지컬 제작해서 그 3회 공연을 해서 한 뭐 관객이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호응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방촌 황희에 대한 뮤지컬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번 1회 공연을 했고 작년에. 그래서 그렇게 지역 문화에 기반을 둔 예술 활동,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술협회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과의 국제 교류전을 벌써 8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제도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안에 그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예총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술 가족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예술인만이 아니고 그것을 향유하는 시민들로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 예총 회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포부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예술의 전당이 정말 시급하다. 이것만 되면 파주 문화 예술이 그냥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고 또 우리 저 전문 예술인들의 수건 사업이고 또 한계에 부딪혔던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메세나 이제 우리 예산에만 이렇게 기대지 않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예술 파주 잡지 발간을 통해서 메세나 운동이 확산이 되면 이제 메세나 운동 본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뭐 예총회장이야 뭐 이제 내년이면 제가 임기가 이제 8년 임기가 끝나니까 네. 뭐 전임 예총회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닐까. 파주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대한 뭐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뭐. 예, 그 파주 문화예술계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